그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다가가기가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련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목들을 굳이 이수를 안 하셔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점의 신 배승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을 때 이제 보통은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학점 인정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취득을 하잖아요. 학점 인정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왜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이 학점은행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떻게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구분을 좀 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장 큰 이유긴 하죠. 이 첫 번째,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 한 학기에 24학점, 그리고 1년에 42학점이라는 이렇게 학점 제한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년제 학위를 받을 때는 80학점, 뭐 4년제 학사를 받기 위해서는 140학점. 그러면 우리가 연간의 이수 제한 학점이 이제 42학점이니까 이거만 하게 되면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거와 별개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점 인정 자격증을 추가로 합격을 해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기간 단축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제 과목을 이수하다가 뭐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거나 뭐 출석을 제대로 안 해서 과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학습 설계를 짰었을 때에 딱 이때 맞게끔 학위를 받도록 그 설계를 짜고 과목을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락을 한 과목이 있거나 어쨌든 과목 이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빨리 이 학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한두 과목 정도 학점에 대해서 이제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바로 학위 신청을 해서 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 학기를 듣는다고 하면 한 학기는 15주나 되기 때문에 바로 학위를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부족한 학점을 바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그 시험 횟수가 많은 자격증, 그리고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는데 그 편입이나 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졸자 전형이나 이렇게 좀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뭐 경영학이다 예를 들어서 치면 전공 필수 학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학점이니까요. 그 안에서 조금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과목들,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원리나 뭐 재무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가 있고 이제 그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다가가기가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련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목들을 굳이 이수를 안 하셔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자격증을 꼭 한두 개씩은 취득을 해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은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공 필수 학점으로만 인정이 되지 그 점수가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기간 단축,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취득을 하는 그 목적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학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단기간에 학점 취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증은 성적이 표기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그 전공 필수 학점 중에서 좀 어려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학점은행 제도기 때문에 학점은행 제도에 맞는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제도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 관련된 전공에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전공에 연계되지 않는 자격증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공에 관련된 전공학점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학점은행제로 이제 학위를 받을 때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일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련된 전공학점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전공 필수 학점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을 아무 자격증이나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전공과 연결되지 않는 자격증은 1개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전공 필수 학점 아니면 일반 학점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학점 아니면 일반 학점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자격증이 몇 개까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학사, 학사, 그리고 타전공 학위과정 이렇게 3가지 학위과정이 있는데요. 전문학사는 2개까지 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공 자격증 2개 이렇게 학점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전공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자격증 하나 이렇게 2가지의 방식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학사 학위를 취득할 때 이제 전공으로 그 자격증을 인정받는 개수는 총 3개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3개 아니면 전공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2개, 일반 선택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하나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타전공 학위 과정으로 자격증을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공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1개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막 여러 개 취득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학사는 2개, 학사학위는 3개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격증 중에서도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직무 번호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공별 자격증을 쭉 검색을 해보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고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직무 번호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대분류, 중분류, 직무 번호가 동일 직무 자격증은 아무리 많이 취득을 해도 1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중복 과목을 인정해도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한경테셋이라는 자격증과 매경테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이 자격증은요,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직무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2개를 만약에 다 합격을 했다. 이 중에서 학점이 높은 자격증 하나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분류, 중분류, 직무 번호 여기 중에 하나만 달라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경영 전공 학점 자격증 중에서 뭐 한경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중에는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된다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경 테셋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네, 이 자격증은 아예 이 한경 테셋과 대분류, 중분류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경테셋과 텔레마케팅 관리사 이렇게 취득을 한 경우에는 모두 다 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대분류, 중분류까지만 갖고 직무 번호만 다르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학 전공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 지도사라는 자격증과 스포츠 경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자격증은 대분류, 중분류까지는 같지만 이 직무 번호만 다릅니다. 그래도 2가지 다 모두 다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왜 학점 인정으로 받는 자격증을 왜 취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취득을 해야 되는지, 제도에 맞게끔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나에게 맞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나 제 카톡 채널 학점의 신으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은행 제도는요, 각각의 그 학습자분마다 천차만별로 다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1대1로 상담을 받고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